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공정하고 평등한 취업의 기회, 공채. 취업 준비생들은 누구나 우러러보는 더 크고 좋은 성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바로 이 공채의 문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 문이 굳게 닫히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공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수시 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대졸 신입 공채를 시행하는 기업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6%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즘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트렌드를 빨리 파악하고 최신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빨리빨리 확보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임무거든요. 공채 제도를 통해서 연중 2회로 그 인원을 선발하면 이런 빨리빨리 변하는 트렌드에 대응할 수가 없어요. 기업 경쟁력을 갖고 가기 위해서, 미래 모빌리티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상시 채용 제도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공채의 종말, 그 서막이 올랐습니다. 트렌드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신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어떤 경력을 또 요구하고 또 근데 신입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수시 채용이다 보니까 제가 언제쯤 뭔가를 준비해야 할지 언제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되게 불분명하잖아요. 공개 채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좀 여쭐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경쟁을 위해서 또 시험 안정성이라는 것이 요구되다 보니까 네, 언제 어떻게 뽑을지도 모르는 불안감보다는 국가에서 정기적인 그 기간에 또 정기적인 요건으로 또 사람을 뽑는 게 아무래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공정하게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 채용은 제가 봤을 땐 어떤 사람이든 동등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수시 채용 같은 경우는 각자 뭐 문화 자본이나 아니면 경제 자본에 따라서 그 할 수 있는 게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 차별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안타깝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약간? 안타깝죠. 경력은 도대체 어디서 쌓아야 되나 싶고. 한 조사에 의하면 공채 폐지에 대한 구직자들의 의견은 찬성 50%, 반대 50%로 팽팽합니다. 그만큼 혼란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느낄 여지가 많을 것 같아요. 이중 구조입니다.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 공기업 정규직 같은 소수의 좋은 일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좋지 않은 일자리, 우리가 썩 질이 좋지 않다고 하는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일자리를 둘러싸고 막 사회에 나온 젊은이들이 거기를 가려고 경쟁을 하는 건데, 근데 이 공채의 문을 닫고 이거를 뭐 다른 방식으로 뽑는다, 수시 채용을 한다, 뭐 경력 위주로 채용을 한다라고 하면 경력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하게 되죠. 나는 경력을 어디서 쌓으란 말이냐. 비정규직 근로자가 6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IMF 이후 비정규직의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대기업 정규직을 향한 공채의 문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의 이중구조는 점점 더 견고해졌는데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당장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직자들은 지금 채용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충남 예산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세연 씨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서울은? 서울 거의 한 6개월 만에 오는 것 같아요. 6개월 만에 학교에 왔는데 온통 취업 생각뿐입니다. 그 직무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량을 위주로 봐서 채용을 하는지 이게 궁금해서 왔어요. 한 기업의 취업 설명회에 참가했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왕복 4시간의 먼 길을 마다 않고 왔습니다. 올 하반기에 유난히 적었던 공채 공고, 그중 한 기업의 채용 설명회이기 때문에 합격이 절실한데요. 이번에 좀 티오가 나온 질문을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에게 요구되는 직무 경험과 역량은 어디까지인지, 수시 채용이 확대되면 경력과 이력이 더 중요해질 텐데 어떻게 준비할지 막막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채용 설명을 진행을 했던 것들이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회 후 개별 취업 상담도 미리 신청해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원하면 3번째 지원하는 건데요. 아, 그러세요? 네. 제가 이번에 그 QC 지원하려는데, 여기,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직무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인성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맞습니다. 맞는데 결국에는 내가 이 직무를 왜 잘할 수 있는지가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실험을 해봤는지, 어떤 기기를 다뤄봤는지 이런 것들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두드릴수록 좁아지는 공채의 문, 점점 열리는 수시 채용의 문. 세연 씨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반기 때 다 떨어지면 그럼 정말 작은 중소기업이라도 가서 QC 업무를 해서 경력을 일을 해보는 게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요즘 어느 회사든지 이제 공채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좀 사실이고 저희는 공채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또 경력 위주로 좀 채용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경험을 어떻게 쌓느냐가 내 앞으로 커리어에 굉장히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다른 회사의 인턴이라든지 뭐 계약직이든 뭐 정규직이든 그런 경험을 쌓고 다시 지원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긴 하죠. 예. 1년 반 동안 공채를 향해 달려왔는데 이제야 공채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 확실히 체감됩니다. 내 취업문이 더 좁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수시 채용이 더 확대되기 전에 내가 얼른 취업을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채로 향하는 마음은 더욱 깜깜하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공채를 과감히 던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송기윤 씨는 8년차 직장인입니다. 공채를 포기하고 수시 채용으로 방향을 돌려 취업에 성공했죠. 전자제품을 유심히 보는 건 기윤 씨가 하는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차량용 공기청정기인 것 같은데요. 평소에 보던 거랑 처음 보는 모델이 있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려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가격 비교 사이트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이 제품이 어떤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고, 예, 제품의 스펙이 어떤지, 그다음에 어떤 용도의 제품인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한 것들이 많거든요. 기윤 씨는 제품명을 입력하면 그 제품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검색하면 다 나오는 가격 비교 서비스 플랫폼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품들을 소개하거나 혹은 그 제품들이랑 연관 있는 현상을 가져와가지고 요즘은 뭐 이런 제품들이 대세다. 혹은 이럴 때는 이런 제품들을 쓰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죠.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품과 관련된 기사와 영상을 만들고 직접 출연도 합니다. 그럼 좀 제품을 보실 때 어떤 거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이 에어프라이어인데 굉장히 대용량이에요. 예전에는 에어프라이어들이 굉장히 조그만했거든요. 예전에 했었던 콘텐츠에는 작은 용량의 에어프라이어 가지고 하는 기사만 나갔었는데 이제는 큰 용량이 나오니까 뭐 닭도 튀겨 먹을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전문가 포스가 펄펄 느껴지네요. 기윤 씨가 처음부터 수시 채용을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진기자가 되고 싶어 언론사 공채를 준비했는데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할 자격증이나 월등한 토익 점수, 남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나갔죠. 예전에 언론사 공채 준비할 때죠. 그 당시에 제가 만들었던 사진 포트폴리오예요. 보도사진.
이거는 경향에 냈던 건데 CBS 노컷에도 냈었고 뉴시스, 뉴스원, 세계일보 다 똑같은 걸로 냈거든요. 예, 서류는 다 통과했던 거고.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가 직접 취재도 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작은 회사에 취직해 경력을 쌓았습니다. 기훈 씨의 경력은 고스란히 포트폴리오로 남았습니다. 제가 이 사진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전에는 서류 전형을 한 번도 통과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준비한 뒤로는 주요 언론사들 중에 5군데 서류 통과하고 필기를 쳤거나 면접까지 간 언론사들도 있으니까요. 포트폴리오가 도움이 되긴 됐죠, 저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하지만 마지막 관문에서 좌절했습니다. 모두에게 기회인 공채. 기훈 씨에겐 아니었습니다. 사진기자인데도 최근 몇 년간 채용 분위기 자체가 사진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글 기자랑 똑같이 뽑아가지고 그냥 사진 알려주고 사진기 지워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반발심도 생겼었어요. 사진 기자는 정말로 사진 기자가 되고 싶어서 그 길만 준비해온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기 때문에 공채가 답이라는 틀을 깨고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회사의 수시 채용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이 문서들은 2011년 것도 있고요. 2012년 것도 있고. 그 몇 군데 기업을 쓰셨던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지금 문서로 남아있는 거는 한 100개 좀 안 되는 정도인데 문서로 못 남긴 곳들도 많이 있고 한 250군데에서 300군데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 쓴 데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지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많이 쓰시고. 지쳤었죠. 구직할 때는 진짜 이거가 굉장한 스트레스였어요. 일단은 하나 썼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공고는 계속 올라오고 다 각기 다른 기업마다 다른 내용을 요구를 하니까 다 다른 내용을 맞춰서 쓰고 그게 쓴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발표할 때까지 마음 졸이는 것도 있고. 사보를 만드는 회사에 취업을 하고 더 나은 회사로 이직을 하고 다시 이직을 하는 과정을 통해 공채 합격 못지않은 기훈 씨만의 커리어가 쌓였습니다. 저한테 공채는 제가 하고 싶은 일로 가려고 했던 통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통로 중에 제일 먼저 눈에 띈 통로였고 큰 통로였죠. 네, 근데 멀리서 볼 땐 되게 크게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저랑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못 들어가는 통로? 그런 거였죠. 그래서 결국은 공채를 들어가지 못했고 저는 그 대신에 공채 대신 그 큰 통로 대신 옆으로 작은 통로를 통해서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 그런 아직 진행형인 것 같아요. 지금은 공채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는 후배들도 하나둘 생겼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하면은 잘 안 써지거나 혹은 기업에 제출했을 때 서류 통과가 잘 안 되거나 스펙은 충분한데 서류 통과가 안 된다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서를 좀 봐가지고 그 친구들이 좀 모를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언을 좀 주고 있어요. 취업 준비생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공채라든지 뭐 언론고시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는 분들에게 지금 당장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으세요. 이건 절대 아니고 그거 준비하는 건 준비하시는 대로 열심히 하시고 하지만 그게 정말 안 되더라도 자존감을 완전히 잃고 내 인생이 끝났어 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왜냐면 제가 경험해보니까 공채로 시간을 많이 허비해도 나중에 그 제가 허비했다고 생각하는 시간 동안 제가 얻은 거 분명히 있었고 그거를 토대로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뭘까를 생각해서 잘 준비를 하면은 분명히 다른 길들은 있다는 거? 그런 거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채가 아니어도 취업의 문을 여는 열쇠는 있습니다. 그 열쇠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공채가 사라지는 현상을 예측해 화제가 된 이시안 교수의 수업 시간. 예비 취업 준비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삼성 적격성 검사, 현대모터그룹 적격성 검사. 너 삼성에서 일하는데 적격한 사람이니? 현대에서 일하는데 적격한 사람이니? 적성과 완전 달라요. PSH는
시작되고 있는 공채의 종말, 취업 준비생이 걱정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 능력을 내가 체크해 주마. 이게 NCS 시험인 거고요. 포트폴리오가 가장 중요해서 네. 그 부분이 아무래도 요즘 그냥 취업이 어렵다는 얘기는 진짜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어떤 게 진짜 정보고 어떤 게 좀 그냥 걸러도 괜찮은 그런 정보인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좀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될지 그런 게 좀 헷갈리고. 구직자의 대부분은 좋은 일자리와 채용에 대한 정보의 부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처음 듣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 친구 알 수 있는 건 뭐 매출이 얼마네, 성장이 얼마네 이거밖에 모르는데 사실 중소기업 들어가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를 어떻게 준비하냐가 굉장히 나와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은 항상 뭐 지산, 그 다음에 CJ는 이런 경향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보가 많이 나와 있는 편이잖아요. 준비하는 입장에선 이게 준비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좋은 기업에 취직하고 싶은 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좋은 일자리인지 기업 정보는 어떻게 얻어야 할까요? 결국 구직자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높은 차원의 정보 공유입니다.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조민희 대표는 정보의 공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사모님 하시죠. 네. 오전에 미팅에서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스타트업 채용 담당자가 혹은 이제 기존 중견 대기업들의 헤드헌팅 경험이 좋지 않대요. 우리가 기존에 했던 의뢰 추천 이런 형태는 괜찮냐라고 하니까 그거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였고. 2013년 한 스타트업 기업이 구인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정보를 기반으로 한 채용 플랫폼을 구상했는데요. 저희는요, 대한민국 사람들 누구나 서비스에 들어와서 자기 비즈니스 프로필을 만들고 자기랑 비슷한 분야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던가 일자리 정보를 찾던가 아니면 어떤 기업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는 비즈니스 네트워킹 플랫폼입니다. 정보 교환과 공유에 네. 좀 초점이 맞춰진 맞습니다. 네, 서비스인 거고. 일에 관련된 정보 교류, 정보 교환 같은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프로필 등록을 한 다음에 내가 관심이 있는 회사가 있으면은 그 회사에 다녔던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또 나한테 내가 했던 어떤 프로젝트에 관련된 도움을 얻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기존에 그 뭔가 내가 이력서를 쓰고 그냥 그런 것들 DB에 등록하는 것보다 훨씬 사용자들이 가져가는 이점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기업은 구직자가 기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업 정보를 등록하고 구직자 역시 자신의 정보를 등록해서 쌍방향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구인구직, 채용시장 쪽에 되게 중요한 게 개인들에 대한 정보랑 기업들에 대한 정보가 둘 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업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스택이라 불리던 것들은 기업의 비밀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우리가 서비스를 유지할 때 어떤 기술을 써서 유지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언어들을 써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같은 것들을 기존에는 기업 비밀이라 혹은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기업이 언제 설립되었고 직원 수가 몇 명이고 매출은 얼마다 라는 단편적인 정보를 넘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어떤 구성원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정보 플랫폼이라기보다 소셜미디어와 비슷한데요? 사실 이렇게 정보가 나온다 그랬을 때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그 구직하시는 분들은 이 회사의 디자이너로 일하는 분들한테 실제로 말을 걸어볼 수 있어요. 어떤 회사 정보뿐만이 아니라 그 회사 구성원에게 직접 맞습니다. 연락해서 네. 일적으로 관심 있는 것에 맞춘 게 저희가 콘텐츠를 보여주는 방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채가 줄어들고 수시 채용이 확대되자 플랫폼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4만 개 이상의 기업과 15만 명 이상의 구직자가 프로필을 등록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박수연 씨도 직접 채용정보 플랫폼에 프로필을 등록해서 구직 활동을 해왔습니다. 저는 브랜드 디자이너이고요.
브랜딩에 필요한 모든 비주얼 디자인 작업과 마케팅 그리고 컨텐츠 제작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채용 시장과 관련된 스타트업인데 좀 수연님은 활용을 좀 하세요? 그럼 그 플랫폼 정보들을? 저도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뭐 디자인 쪽에서 일하다 보니까 디자이너 분들 아니면 뭐 스타트업 CEO 분들 이런 분들이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소통을 하기도 해요. 웹상의 프로필을 작성하면 비슷한 직무를 하는 사람들끼리 인맥을 맺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에 지원하거나 역으로 기업으로부터 채용을 제안받기도 하는데요. 이를 통해 양질의 정보를 나누는 것이 이 플랫폼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기업에 한번 들어가고 나면 어떤 내 직무 스킬 같은 것들 회사 내에서만 다 이렇게 쌓으면 됐고, 사실 하던 일을 계속 반복을 하면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 가니까 연봉도 차례차례 오르는 어떤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뭔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회사에서 하게 될 것 같았던 어떤 매니저 일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랑 비슷한 일 혹은 내 일자리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사람 무엇을 공부하는가, 혹은 어디서 어떤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어디서 어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같은 것들을 보고 있는 게 결국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 어떤 변화된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역량이 될 것 같아요.